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내년 1차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객관식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 객관식 강의는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 강의 계획서가 제가 따로 이제 그 강의 첫 강의에 이제 업로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먼저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 그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우리가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그리고 이제 남은 시험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있는 거는 이 시험별 출제 범위를 봐야겠죠. 먼저 회계사 1차부터 좀 보시면 회계사 1차는 우선 법인세 문제가 총 14문제, 소득세가 10문제, 부가세가 8문제가 있어요. 다시 그중에서 소득세는 보통 양도세가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있고, 나머지 그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으로서 국세 기본법이 5문제, 상등세가 2문제, 지방세가 1문제 정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정규 강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법소부 3가지가 있고, 이제 국기법은 제가 별도로 하고 있는 공개 강의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항생스는 저희 학원 또 계시는 이제 인선 선생님께서 하는 강의가 있죠. 그걸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세무사 1차 볼게요. 자, 세무사 1차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법소부가 있고, 이때 법인세 문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습니다. 총 10문제가 있고요. 소득세가 10문제, 다시 그중에서 양도세가 2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부가세가 8문제 나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무사 1차도 회계사 1차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4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통 기타 세법이라 부르는 게 있고, 국징법, 조처법, 국조법 요 3가지 있는데, 이거는 국조법의 경우에는 제가 강의하고 있고, 나머지 법들은 저희 학원에 계시는 뭐 정원 선생님이나 뭐 윤성 선생님께서 강의하시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좀 참고해 보실게요.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사 1차의 경우에는 전체 우리 정규 강의에서 하고 있는 그 문제의 수가 대략적으로 한 32개 되고요. 세무사 1차는 28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강의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공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공개 강의가 있는데 어, 이 강의가 제가 따로 찍어 놓긴 했거든요. 찍어 놓긴 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대부분은 준비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 공부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때는 이 법인세법에 있는 준비금, 토지 양도세, 청산, 비영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좀 이제 이것저것 하느라 좀 벅차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 조금 이제 패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소득세에 있는 퇴직과 양도 있죠. 이 퇴직강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들으시고, 밑에 있는 11장에 있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또 상대성으로 중요성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최소한 들어야 되고 있는 거는 우선 법소부에 있는 정규 강의가 있고, 그리고 공개 강의에서의 퇴직과 양도가 있고요. 그리고 국기법과 회계사는 상증세, 그리고 세무사는 기타 세법 등등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항상 이게 말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제 2026년도에 시험을 치러야 되고 있는 거니까 26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세법을 가지고 사실은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세제 개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세법을 뭐 개정하겠습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어떤 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발표가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나마 그런 개정의 방향이나 내용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쓰고 있거나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런 개편안에 있는 짧은 자료가 아니라 그 법에 써져 있는 법조문을 봐야 되고 있거든요. 근데 법조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이제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칠 때 그때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되고 있냐면, 보통 11월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12월 초쯤에 이제 그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요. 이 순간 이제 내년도에 세법 개정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개정이 될지를 명확히 확실히 알려면은 적어도 12월은 가야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 촬영 시점은 8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기사거리에서 뭐 여기저기 나온 내용들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내용 하나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일단 지금 당장은 평소에 했던 그대로 현재 규정상의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세법이라는 게 법률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하위 항목으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일단 12월 달에 바뀌고 있는 거는 법률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또 어떻게 이제 세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는 시행령을 더 봐야 돼요. 시행령이 언제 나오냐면, 얘는 이제 기재부에서 1월 달쯤에 입법 예고를 합니다. 즉 얘도 입법 예고이지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 예고된 것을 바탕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지만 그 시행령의 개정이 확정돼서 공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시행령은 언제 바뀌고 있냐면 내년도 한 2월쯤이에요. 그래서 2월 중 내지는 2월 말이에요. 아마 이제 설날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이죠. 회계사 1차 시험 수험생들은 내년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설날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설날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지, 정말 운이 나쁘면 설날 전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설날 이후에 있는 2월 마지막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시 시험 치르기 전에 개정이 확정이 되고 있다면 바뀐 시행령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회계사 1차 수험생은 시행령 공부하라는 거냐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시점과 시험이 출제된 시점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 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문제 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계사 1차 시험은 그런 개정사항 반영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어 봤자 세법 법률 단계에서의 개정사항만 대부분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계사 1차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1차 시험 당장까지는 굳이 개정사항에 엄청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만 이제 확인하시고, 만에 하나 시행령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었거나 혹은 시행령이 좀 빨리 확정되어서 출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강의 매 후반부에 별도의 그 개정세법 강의를 또 촬영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행령의 또 하위 단계로서 시행규칙이 한 게 있어요. 시행규칙은 이제 기재부 장관의 명으로 별도로 이제 제정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행규칙도 사실은 우리 세법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여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세무사 1차 시험이 치러지고 있죠. 보통은 이제 4월 말, 5월 중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무사 1차 시험이 개정상이 반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치러지고 있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회계사 1차 수험생은 이제 적당히 뭐 개정상만 확인해 보면서 공부해도 문제가 없지만, 세무사 1차 수험생은 개정상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냐에 따라서 개정상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게 이제 바로 괄호 3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것이 여기 써져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에 나와 있는 세법 개정의 정도가 나와 있는 것인데, 일단 개정 자체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당시에는 거의 바뀌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뭐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바로 세율이 바뀔 정입니다. 세율이 바뀔 것이고, 뭐 이제 추진비에 대한 특례도 추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의 기부 한도도 바뀔 예정인 거예요. 그다음에 소득세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열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군데군데 자잘하게 바뀐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가세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부가세가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험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정도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개정세법을 이제 다시 그 객관식을 공부할 때에는 개정상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 부가세 먼저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개정상이 좀 적당히 바뀌고 있는 법인세, 그 다음에 얼추 개정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으면 그때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공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거 공부하는 의미가 있냐?'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개정이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냥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만 잘 되어 있으면 이제 율이 바뀌고 있거나 어떤 숫자가 바뀌는 정도인 것이어서 그거는 단순히 업데이트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생뚱맞은 생소한 개념이 나온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는 뭐 공부하는 분들 그렇고 강의하는 저희들도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개정은 이제 후자는 거의 없습니다. 즉 이제 없던 게 추가된 것은 별로 없어요. 뭐 꼽자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그건 더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 올해의 개정상의 방향은 뭐냐면 이제 중요한 항목들이 율이 좀 바뀌었다. 근데 율은 평소 우리가 암기한 것을 바꾸면 되고 있는 그만이니까 없던 것을 뭐 새로 공부하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다 정도로만 확인해 보실게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잘해 오셨다면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다음에 이제 교재인데요. 일단 교재는 저희가 원래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면 사실 내년도의 객세 교재와 내년도의 노트를 공부하지 맞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런 교재가 없으니까 현재 나와 있는 올해 기준에 의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의 세법 이론 노트와 객세 교재 가지고 공부해 보실게요. 그리고 또 뭐가냐면 이게 24년도까지의 그 기출이 반영된 문제이기 때문에 25년도의 기출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각 법의 챕터마다 나와 있는 기출 문제가 있다면 그 25년도의 기출 문제를 따로 유인물로 들여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개정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부할 때 이제 중요한 개정사항이 이제 있다면 그러한 대한 내용들도 별도로 유인물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됐고요. 다음은 강의 진행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진행 순서는 부가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소득세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가세를 좀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부가세가 가장 점수를 벌기 좋은 부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좀 이제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좀 부가세를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일종의 그 시험 점수의 저점을 올릴 수가 있다. 내가 법인세를 잘하고 소득세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좋으면 맞출 수 있겠죠. 근데 부가세를 잘해야지만 내가 평균적인 점수의 그런 수준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가세는 확실하게 챙겨두고 가세요. 자, 다음은 이제 뭐 강의 진행과 예복습 방법인데 뭐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예습을 해와야겠죠. 이제 우리가 세법을 기본적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예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자, 우리가 이제 객세 강의는 객관식 푸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객관식 교재에 있는 기본 난이도와 필수 난이도에 있는 문제들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풀어오세요. 다 풀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뭐 기본 문제의 일부, 필수 문제의 일부 정도를 이제 풀어오는 방법으로 이제 해오시고 내가 풀면서 문제를 틀린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좀 강의 들을 때 참고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노트도 좀 읽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니까 문제만 풀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객세 문제에서 커버하지 않고 있는 노트의 내용들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의 내용들도 일단 예습할 때에는 짧게 한 10분 정도라도 한번 훑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난다. 혹은 이런 내용은 조금 생소하다. 혹은 어떤 내용은 제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조금 애매하다. 그런 것들을 본인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약하거나 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되겠죠. 그랬고요. 다음 두 번째 강의 진행 방법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노트에 대한 그 PDF 파일을 이 화면에 띄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여기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지의 여백을 문제를 풀 것인데 그 시험지의 여백에서 어떻게 문제를 좀 풀지에 대한 그 내용들, 그 여백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어떻게 메모나 필기할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복습인데 당연히 복습해야겠죠. 그래서 복습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론 이제 노트를 정독하고 문제도 다 풀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없으시다면 먼저 할 거는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노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스캔하시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그때 문제를 풀 때 저희 객세 문제는 기본 난이도, 필수 난이도, 그리고 기본과 필수 없는 나머지가 있긴 한데, 자, 우리가 문제의 난이도가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풀지 않아야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 당장 준비하고 싶다면 기본 난이도와 필수 난이도 문제 위주로만 풀어도 괜찮아요. 뭐 다른 문제는 굳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풀어드리고 있는, 혹은 강의에서 이거는 집에서 풀어보세요라고 숙제로 드리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만 다시 풀어보실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제 그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보실 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최소한 최소 1년 가까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잘 마무리할지를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시험의 전체 공부 기간이 1년이 있다면 앞선 11개월보다 시험 직전 한 달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내가 시험 당시에 시험장 들어가서 뭐를 챙겨갈지, 뭐를 공부할지 그 주제를 한 달 동안 혹은 두 달 동안 정리해 주셔야 돼요. 즉 챙길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 법인세의 추진비 아니면 감가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내가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세네 번 보고 문제도 거의 뭐 대여섯 번을 풀어왔는데 하나도 안 풀린다. 너무 푸는 것도 오래 걸리고 풀어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있긴 하지만 내가 여러 번을 시도해봤는데도 잘 되지 않고 있으면 얘는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도 제대로 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가 맞았다가 틀렸다가를 막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공부해야 되고 있는 것이지 10번을 풀었는데 10번을 못 맞추고 있으면 그거는 일단 지금 당장은 나와의 인연이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지만 부득이하지만 이런 것들은 과감히 배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배제할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설명드린 바로 2번 내용이에요.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있고 문제 잘 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강의에서 강조가 안 된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험 차원에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게 그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다면 내가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시험을 이제 1년, 2년 준비했다. 시험을 이제 2번 이상 치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런 거는 준비해도 문제 없겠지만 내가 초시생이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시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위주로만 좀 잘 공부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1번은 뭐냐면 오히려 이해도 잘 돼요. 문제도 엄청 잘 풀려요. 사실 그런 거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 또 보더라도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돼요. 즉 내가 안 까먹는 선 내에서만 이제 리마인드한 정도로만 쓱 훑어보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시간을 투자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내가 문제를 틀렸다가 맞았다가 이해가 되었다가 잘 안 되었다가 하고 있는 그 주제 위주의 내용들만 이제 평소에 잘 공부해야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너무 확실하거나 너무 모르겠거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범위를 줄여나가시면서 내가 앞으로 공부할 때 뭐를 공부할지를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노트를 읽으면서 뭐를 준비할지를 추려나가시면은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를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칠판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법인세에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죠. 그 추진비 문제가 총 12개가 있어요. 12개 있고 그중에 기본 문제가 5문제가 있고 필수 문제가 5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두 문제는 이제 별도의 마크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12문제가 있고 그중에 10문제가 있죠. 그럼 10문제 우리가 풀이하셔야 돼요. 10문제를 풀어야 되고 있는 건데 그때 어떻게 풀까라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앞으로 객세기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이하실 건데 그때 중요한 건 문제 풀이의 범위를 조금씩 좁혀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대충 눈으로 봐서 눈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내가 1회독 때 문제를 풀고 있다면 손으로는 다 풀어보시고 눈으로는 풀 게 없겠죠. 근데 이게 회독을 늘려나가면서 2회차 때는 한 손으로는 한 7개, 눈으로는 3개 하시고 3회차 때는요. 뭐 손으로는 4개, 눈으로는 6개 풀어보시고 이렇게 좀 나가다가 마지막에 시험 D-7일 내지 3일 정도가 되고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손으로는 1개만 푸시고 눈으로는 9개만 보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시험 뭐 전일 뭐 전전일 때 세법을 한 바퀴를 하루에 쫙 봤다. 어떻게 보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가 주제마다 푸는 문제를 딱 1개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건 괜찮은 문제다. 이거는 좀 반복할 만하다. 그런 것들만 골라서 풀어보시고 나머지의 내용들은 이 문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 그 눈으로만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주제가 문제에 나왔다면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제마다의 투입한 시간이 감소가 되면서 이제 한 바퀴를 빠르게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우리가 이제 객세 문제를 뭐 최소 2-3번, 많게는 5번까지 풀어야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회독을 늘려 나가시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를 하나씩 정해보세요. 그래서 법인세에서 추진비에서 1개, 기부금에서 1개, 지급이자에서 1개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문제 하나씩만 골라내어서 이제 시험 직전 혹은 시험 전일, 전전일 아니면 시험 당일에 시험 치기 15분 전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으로 이제 내가 일종의 대표를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범위와 문제 푸는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회독을 빨리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걸 설명한 게 이제 요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 D3일 전 최종 정리죠. 뭐 D-3일이든 D-2일이든 1일이든 관계없습니다. 뭐든 됐든 간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루 내에 세법의 법서부 오는 9개까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평소에 공부하면서 이론 노트에서의 어떤 주제를 챙기고 버릴지 아니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풀 때의 범위를 챙기고 나머지 눈으로 풀지를 미리미리 정해 놓아야지 시험 직전에 마지막에 바싹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어떤 시험이든 내가 하루 전에 본 내용 아니면 내가 직전에 본 내용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머리에 우겨 담을 수가 있냐가 시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좀 준비를 좀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 놓으실게요. 자, 됐고요. 자, 마지막은 당부의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새벽에 이걸 쓰면서 쓰고 있는 새벽 감성적인 글인 건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포기하지 않기예요. 자, 포기하지 않고 쭉 가기, keep going 하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1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다 붙진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되고 안 되고가 좀 명확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되는 쪽이죠. 내가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뭔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 뭐 공부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포기해요. 그냥 어차피 내년에 또 한 번 더 할 거 한 달 정도 쉬자.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경험이에요. 이 시험도 경험이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빡세게 준비해야지 모든 그런 범위에 대한 내용들, 모든 과목의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경험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남은 한 달 동안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회계, 세법, 원가 등등 그런 내용들을 다 접어두고 놀아버리면요. 다 원점으로
리셋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시험에 올해 시험에 1차에 응시할 생각이 있고 앞으로도 공부할 도전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뭐가 되었든 간에 올해 1차는 빡세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1차를 준비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음에 1차를 준비할 때 내가 저번에 이런 식으로 실수했으니까 이번엔 그걸 좀 고쳐야겠다는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되었든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렇게 해보면서 직접 그 공부하는 과정을 경험으로 느껴야지만 그 다음번에도 실수하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었든 그 결과와 관계없이 후회하지 않게끔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 다음 강의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